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최근에 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학년이 언제냐 하는 질문에 구직자 2명 중 1명이 바로 고3 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때겠지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 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격의 전설을 또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전설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시죠. 충남 서령고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저는 평소 입시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라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그리고 속도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대장금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편하고 나서 저에게 대장금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사실 공부하는데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공부 방법도 중요하고 목표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만 맞춤형의 그런 레시피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저하고 맛있는 공부하시고 맛있는 전략 세우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맛있는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토요 미니 특강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겁니다. 2015학년도 입시의 이해와 합격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6일. 오전 10시에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지금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정시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311-5441번과 54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역시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가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2학년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금융투자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하고 계셔서, 네, 그렇군요. 배워볼 생각으로, 네, 어머니께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반갑고요. 질문 좀 한 가지 할게요. 금융투자가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많지 않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투자 쪽을 주로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금이나 금리, 뭐, 그런 주식 쪽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자산관리 쪽이라고요? 예. 네. 혹시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좀 수학 성적이 좀 낮아서요. 경제 쪽이나 경영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그게 예. 제일 고민입니다. 네. 예, 그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이제 우리 학생 오늘 저하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네. 아마 궁금해하는 점 이거 오늘 아주 속 시원히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예. 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우리 페이스메이커 최진규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1학년에서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는 3.67, 수학은 5, 영어는 4.67, 사회 3. 그래서 평균 4.09입니다. 네. 내신 성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볼 건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학기가 계속되면서 3등급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5등급, 4등급으로 약간 이제 하락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영어도 4등급으로 시작했는데 5등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적이 학기가 진행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입니다. 9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B형 1등급이고요. 수학 A형 5등급입니다. 영어 B형 4등급이고요. 법과 정치 3등급, 경제 4등급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비교했을 경우에요. 6월 달에 비해서 화면에서 보듯이 국어 성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등급까지 네.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수학은 큰 변화가 없고요. 영어도 약간 이렇게 이제 올라간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사회 과목에서 의 성적이 좀 이렇게 하락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비교가 볼게요. 네. 교내 논술대회에 참가했고요. 방과후 학교에서 토론 논술반이나 언어와 논술, 수학 개념 잡기, 영어 명풍반에 참가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기독교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18시간인데요. 물론 이제 2학년 때까지 합해서 2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교회 활동에서는 청소년 토론 캠프에 나가서 동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수상내역입니다. 2012년도에요.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2013년도에 교내 토론대회 금상, 또 교내 사회탐구 발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대학인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한가운데만 이렇게 적어서 냈거든요. 성균관대 심리학과고요. 일반 학생 전형인데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상담 신청 아주 잘한 학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본인이 앞서 말했듯이 수학 교과에 대한 걱정이 지금 많은 학생이고요.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로의 진학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우선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시고 학생과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 네, 우리 학생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네. 금융자산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대학의 심리학과를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까 좀 얘기 드렸듯이 수학 점수 때문에 그 네. 자신이 없어져서요. 예. 논술 전형 쪽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그래도 평소에 흥미가 있던 심리학 쪽이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네. 사실은 본인이 그 진로로 정한 금융 분야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거하고 또 이 금융 분야 공부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학교를 좀 낮추더라도 원래 본인이 희망했던 쪽으로 관련된 학과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봤나요? 원래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조언 받을 데가 없어서요. 아, 예. 네,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아, 네.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학생이 정확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적부터 제가 이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 그 내신 성적은 국영수사인데요. 4.09거든요. 2학년 1학기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물론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현재 수준으로 본다라면은 인서울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인서울이라고 하면은 대개 한 2.6 정도 수준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3.4 정도 이렇게 평균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내신 성적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의고사 이 네 과목을 보면요. 우리 학생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각각의 과목이 100분위가 이제 100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이제 합해서 평균을 내면 될 텐데요. 4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의 네 과목 100분위 합은 29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울권에 수시 모집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의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최저가 2등급 2개 정도로 이제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최저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이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100분위 합이 295인데 인서울의 정시 모집의 커트라인 선은 대략 한 320점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25점 정도가 이제 부족하지요. 그래서 역시 이제 수능 성적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비교과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 또 이 인성에 대한 부분, 배려나 나눔이나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의 어떤 비교 우위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특히 독서 활동 같은 부분에서는 책만 내려놓고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진술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다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경우에는 교과 수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비교과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학교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심리학과입니다. 사전에 선생님께서 100m 달리기를 통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균관대 합격 100m 레이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수능 최저부터 맞춰야지 어떡합니까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에서 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논술 전형 어떡하지 좀 고민하면서 멈춰섰습니다. 60m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멈췄어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100m 달리기에서 이제 60m 지점까지 열심히 달린 뒤에 지금 멈춰 서 있는데요. 네. 앞으로 40m를 더 달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이렇게 60m 달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과목을 보면요, 수능에서 보면은 국어 성적이 아주 괄목할 만할 정도로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봐도 국어 수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논술과 관련된 방과 활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는 논술 전형에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희망대학이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이거든요. 전형 방식은 우선 선발 70%인데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일반 선발 30%에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물론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이런 우선 선발 전형은 없어지겠죠. 수능 최저도 올해까지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이 4거나 또는 100분위가 190 정도 돼야 되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이 6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요, 우리 학생은 심리학과를 얘기했지만은 심리학과는 전공 예약으로요, 일반 학생 전형, 즉 논술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고요, 성균 인재 전형으로만 12명을 선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리학과하고 유사한
철학과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제 철학과에 이제 비춰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최저 학력 기준은 어쨌든 우선이든 일반이든 현재로서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2015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 논술 전형이 유지될 경우에는 최저가 일반 전형 3개 등급 합 6 정도로 예상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정시 모집의 경우인데요. 성균관대학교가 가군과 나군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을 했어요. 사회과학 계열이거든요. 이 심리학과는 이 계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은 이제 3개 영역이고요. 일반 선발은 이제 4개 탐구까지 이제 합산해서 선발을 했는데요. 대개 이제 추정 커트라인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은 100분위가 387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심리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군에서 70명, 나군에서 70명으로 분할 모집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분할 모집이 불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군에서 14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격선은 올해보다는 약간 소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고요. 그렇더라도 현재는 90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수를 많이 올려야 이렇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성균관대 가기 위해서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남아있죠. 이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등급 초반대에 그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내신 성적이 간다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벅찬 부분은 있죠. 네.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요, 2학년 때까지 그 비교과 기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비교과가 마감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내용이 빠지지 않고 기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영어는 이제 내년부터 선택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어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신다라면은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향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등급까지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학은 우리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3등급까지 올려준다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논술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이제 관망해 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네. 11월 달에 대교협에서 발표되는 전형 기본 계획을 보시고서 그때 이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노트와 책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자료를 좀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좀 알아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죠. 네. 아마 이제 그 사례를 보시면서 노트 정리라든지 이제 책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노트 정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제가 지도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지도한 그 작성한 노트인데요. 수업 내용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내용을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본인만이 이런 어떤 체계성을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도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한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색깔이 다르게 이제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책 정리 사례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봉산 탈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에다가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렇게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저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사실은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책 정리도 저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깔끔하게 참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리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하는 사례까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네. 네, 잘할 각오는 돼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2학년이니까요.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금 오늘 보완할 점들, 지적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융 투자가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정시 전형에 대비해서 좋은 수능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표 등급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입니다. 남은 1년 합격의 레이스를 향해 앞으로 페이스의 속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교시는 정경원 선생님께서 준비한 결정적 고지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는 합격한 선배들의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하고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201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합격한 선배의 사례를 직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실제 더 대화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자, 우선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학생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자 사례인데요. 평준화고에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주요 교과 학생부 성적을 보면 1.4등급이고 수능의 경우에는 다소 좀 떨어지고 있죠. 1.6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고 또 이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우리 학생이 뚜렷한 진로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진로에 명확성이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장래 탐사 보도 내지는 다큐멘터리 분야의 PD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인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학교 생활과 전공 적성 활동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학생은 교내에서 활동을 위주로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 충실한 학생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학교 축제 활동, 학급 영상 제작,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에서 주최한 영상 캠프에 참가했고 교내 UCC 대회 영상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방송 동아리 교내 방송 기술 특기상 등을 수상했고 또 이제 주목되는 점은 학업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죠. 1.6, 1.5, 1.0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실제 수시 6회 어떻게 지원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일반 전형,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논술 전형,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 전형, 한국외대 자유전공학부 학업 우수자 전형 이렇게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한국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는 3관왕의 위협을 이룬 학생입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대학생 합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세 개의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네. 지금 수험생들 많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우리 학생과 직접 전화를 연결했는데요. 학생과 한번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13학번 대학생이 된 함성현입니다. 네, 우리 함성현 학생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네, 함성현 반갑습니다. 학생이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서강대학교 의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언론인이나 방송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과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생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1단계에서 600점 내신과 200점의 자기소개서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200점 면접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선발해서 겉으로 보기에 내신의 비중이 큰 것 같지만 내신 점수 차등에 따른 감점폭이 크지 않았고 언수의 탐 중에 2등급 3개의 최저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작년의 그러면은- 경우 네. 네. 작년의 경우 교과별 1.3등급 이내는 내신 만점 처리가 됐는데 올해의 경우는 1.5등급 이내는 내신 점수에 감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우 평가자 2명, 지원자 1명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심화 질문 등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서강대학교에 작년에 지원할 때 우리 함성현 학생이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했던 부분, 그리고 합격의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 이야기를 담는 자기소개서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총 3개의 문항으로 돼 있었는데 천자 문항 하나와 3개의 비교과 활동 문항이 있었는데 이때 선생님과 그부들이 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해서 수시로 걸쳐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학교에서 한 활동 등을 바탕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서 자기소개서에 솔직히 담았습니다. 면접이 진행될 때 자기소개서가 훌륭하다는 교수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시간이 많으면 우리 학생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한 네, 가지만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쭤볼게요. 오늘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 후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본인만의 공부법, 노하우를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공부 네. 비법을 좀 얘기해 주시죠. 내신 성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과서 내용을 용어 개념으로 중심으로 빠뜨리지 않고 모두 외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웠던 것이 개념을 묻는 문제부터 응용 심화 단계의 모두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이 수능 공부를 더 해야 할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떠오를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루 안에 끝나버리는 수능을 본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좋은 마무리를 위해 조금 더 버티고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똑똑하게 준비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언까지 오늘 굉장히 알찬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합격연구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벌써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과 나눌 건데요. 조미정 선생님과 우리 학생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상담소 봤더니 아직 계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네. 인문계, 자연계 중에 혹시 결정은 했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고민거리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상황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하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원하는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열 선택도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조미정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만 있는데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사회, 과학은 모두 1등급으로 평균 1.16등급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9월 달에 모의고사 치렀던 결과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물리 2등급, 화학 1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이 제출한 성적 중에 6월 달 성적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국어하고 수학은 1등급, 3등급으로 6월하고 동일했었는데요. 영어는 아쉽게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금 하락을 했어요. 네. 다만 과학탐구의 화학 과목은 6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주 눈부신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동아리는 과학 환경 동아리 활동을 했고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내 수상 경력으로는 발명품 대회라든가 소가문 쓰기, 과학 경시대회,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상, 과학 탐구 대회 등 다양한 교내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수시 전형, 3지망은 고려대 수시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1학년 학생인데 아주 이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아주 상담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서울대학교에서 학교당 2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인문계 전교 1등, 자연계 전교 1등 이렇게 2명이 추천을 받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고1 학생인데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셨기 때문에 학생과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서 상담을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우선 1학년 1학기다 보니까 아직 학생부에 우리 학생이 활동했던 비교과 부분은 사실상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좀 한계점은 있기는 하는데요. 우선 1학년 1학기 성적만으로 봤을 때 보면 내신 성적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어, 영어, 사회교과는 아주 퍼펙트하게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하고 과학교과도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다만 수학 성적을 좀 살펴봤더니요. 중간고사 때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갑자기 그 기말고사 수학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뭐예요? 밀렸었어요. 네? 아, 밀렸어요. 밀렸었어요? 밀렸었다고. 아, 저런. 실력은 아니고 네, 네, 실수가 실수가 실력이 돼버린 네, 그런 네.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 그 면접하는 분들이 그걸 물어볼지도 네.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은 이유는 지금 이제 밀렸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든가 연대 고대 같은 경우 지금의 성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수상 경력은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우리 학생 우선 동아리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나요? 네, 그 동아리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라서요. 몇 주 만에 네. 한 번씩 만난다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지금 부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네. 본인이 구체적으로 좀, 나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라고 자랑할 만한 거 있나요? 네, 근데 제가 저 혼자 부장이 아니라 네. 제가 1학년 부장이고 2학년 부장 언니들도 있어가지고 같이 도와가면서 실험 준비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 교육봉사 쪽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겨울방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독서활동은요? 독서활동은 그 선생님한테 네. 학기 끝나고 읽었던 거 그 책 적어낸 거를 냈었는데 아직 입력은 안 됐나 봐요. 아, 그래요? 최소한의 독서활동을 한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동아리 활동은 선배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니까 봉사활동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런 전형을 지원하려면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최소한의 비교과 활동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대 100m 합격 레이스 화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신과 교내 수상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힘차게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수학과 영어가 아쉽다. 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독서와 봉사활동이 부족하다. 지금 조미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비슷한 지적이 나오면서 90m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서울대를 향한 100m 달리기에서 90m까지 달려왔고 이제 남은 10m를 앞두고 지금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현재 학생이 달려온 지금까지 어떤 성적과 그리고 앞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중심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내신 관리는 현재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수시, 정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시에 본인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국수 영사 또는 국수 영과의 백분위 평균이 약 92 정도 됩니다. 네. 등급으로는 2.13 등급 정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상 석차가 만약에 자연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3,000등 정도, 인문계로 계열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19,000등 정도 전국 석차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우리 학생이 아직 계열을 선택을 안 했는데 자연계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연계를 선택하든 인문계를 선택하든 우리 학생이 동점자의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 부족한 수학 영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9월달 모의고사에서는 10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다만 이제 문학 쪽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 성적 모의고사 답안지 틀린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부족한 유형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이런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면 곱셈 공식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식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문제 해결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기본은 되어 있으나 기본 개념에다가 수능식의 어떤 문제 유형에 아직 많이 다뤄보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추론 문제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영수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읽지망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또 해주시죠. 네, 그럼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지균 전형 선발 방식은요. 서류 및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신 등급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을 보면 1.25 등급 정도이고요. 90% 컷은 1.47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학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위 학과하고 하위 학과는 좀 성적이 차이는 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평가 자료로는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소개서 등이고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업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은요. 다수 평가자가 다단계로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요.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한 공동체 정신이라든가 교육 환경,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 내용은 교과 내용을 면접하기보다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해서 학생의 어떤 그 서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 한 명에 대해서 복수 면접위원이 10분 정도 면접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올해 기준은요.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는 1등급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수학, 영어, 과학이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니까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준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그 희망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학생 이해가 잘 됐나요? 네. 네. 어떻게 그럼 보완을 더 하면 좋을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데 너무 기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이 아주 많죠, 2학년보다는요. 그리고 아까 그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친구는 수능보다는 현재 상태로는 내신 성적이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수시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대학을 원서를 쓸 때쯤 되면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 적합한 그런 학생이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아직 계열도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미래 직업이라든가 학과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보내온 계열 및 학과 선택의 검사지를 좀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더니 어휘 적용력이라든가 언어 유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만 보면 문과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간 지각력이라든가 수치 이해력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문과, 이과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래 직업을 선택한다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지적 탐구 능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통계 관련 직업이라든가 큐레이터, 변리사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건축, 조경, 산림환경이라든가 식품생명, 동물생명 등에 관련된 그런 직업들을 선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앞으로의 학습 전략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내신 꾸준히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꾸준히 1등급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이나 또는 1등급 상위 수준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화학 이번에 1등급 됐으니까요. 나머지 과목 하나도 잘 선택하셔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잘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비교과 활동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로나 계열에 대한 계획이 좀 서는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정말 무한한 1학년이니까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학생에 대한 상담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준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신 정경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